돈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 좀비 기업이 40%가 된다라고 하네요. 14,000개 정도가 그렇다고 하는데요. 되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? 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돈을 벌어서 은행에서 빌린 돈, 금융 비용을 갚고도 남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40%가 된다라고 하니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. 물론 뭐 부동산 자산이 뭐 혹은 다른 자산들이 충분해서 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커버할 수 있다, 복구할 수 있다,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기업들도 있긴 할 겁니다. 근데 그냥 버는 돈과 이자를 따져봤는데 버는 돈보다 이자가 더 많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자산과 부채를 비교했는데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고요. 버는 수익보다 이자가 더 많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사실상 구조조정이 돼서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. 물론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게 그렇게 돼버리면 그 아래 딸려있는 직원들의 월급은 그리고 그 직원들의 퇴직금은 제대로 보전이 될까?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서둘러서 고민해서 결심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맞이하게 될 결말은 우리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뻔하죠.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어쩌다가 한국의 경제가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우려, 이 답답함,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죠. 저도 경제를 잘 모르는 지역의 평범한 보통의 사람인데 뉴스들만 찾아보면 좋은 뉴스만 찾아보면 왠지 한국 경제가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안 좋은 뉴스만 찾아보면 되게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곳,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곳이 각종 지표로 내놓는 보고서나 자료들만 봐도 예사롭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.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뭐 105%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기업들도 안 좋다 그러고 가계는 이미 이제 거의 목까지 차 있고 정부의 이제 재정도 점점 이제 부채가 이제 적지 않아서 계속 안 좋아진다라고 말하는데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합쳐서 부채가 6천조가 넘는다. 아니다. 7천조다.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그런 얘기들을 속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우려스러운 거죠. 부채가 많은 기업 그리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냐라는 겁니다. 최근에 이제 모 지인이 11번가를 근무해서 11번가에 있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. 작년 기준에 24년 12월 말 기준에 인력이 거의 한 1000여 명이 됐더라고요. 지금은 대략 한 800명 뭐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내부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얘기는 2025년 연말까지 해서 인력을 한 600명 수준까지 줄이는 걸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소문이 들린답니다. 사실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원들의 이제 불안은 심해지는 거죠. 씁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또 뭐 기업은 인력이 더 극심한 수준으로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참 답답한 생각들이 많이 들죠. 이런 우려스러운, 염려스러운 사항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. 구조조정이 극심해진다. 해고되는 사람들이 많다. 이런 분위기가 이제 도처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난 주말에는 노무진인가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. 넷플릭스에서 나오더라고요.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우리 답답한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. 공장에서 일하는 그 취업생들, 되게 어린 이제 청소년들, 청년들, 그리고 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, 그리고 이제 대학가의 그 청소 노동자분들의 사항들, 그리고 병원에서 간호사들끼리 있는 태움 문제, 우리 사회에 이제 되게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적나라하게 내보여주더라고요.
드라마이기 때문에 되게 좀 결말은 되게 권선징악으로 이렇게 내 보이긴 하던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금방금방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나지 않죠. 씁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.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기업들이 이익을 충분히 내지 못하면 어느 쪽으로든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. 그리고 기업이 고정비를 제일 먼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인력을 줄이는 거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 인력들 중에서 이제 주요 일 외에는 다 이제 외주주고 계약직 파견직으로 끌고 가던 이제 그런 일들 있잖아요. 그런 일들이 이제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정리가 되는 이제 그런 불편한 현실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한국 경제가 정말 활성화되고 괜찮아지려면 정말로 극단적으로 저기 북한 지역을 이제 경제 진출해서 그쪽에 기간 산업이든 아니면 도로든 각종 인프라를 우리가 활용해서 북한 위쪽에 있는 동북상선이든 러시아든 몽골이든 육로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획기적인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한국의 경제가 순식간에 나아지는 그런 이 전환점을 찾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청년 실업도 심하고 이 중장년들의 이 해고도 심하고 더 이상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리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뭔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. 대기업들은 해외로 제조 공장을 이전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고요. 미국은 우리에게 좀 더 과도한 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국방비 부담을 요구하기 위해서 계속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지금의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. 기업은 기업대로 생존을 걱정해야 되고 개인들은 개인들대로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는 되게 서글픈 현실들이 지금의 우리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런 상황에 멍청망청거리고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고 빚 내서 투기하고 코인하고 도박하면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쓸려 내려간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들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도 사는 게 힘들다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지금입니다. 조금이라도 아니란 마음 먹고 욕심부리고 탐욕을 가지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걸 명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참으로 두려운 시대가 지금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